반갑습니다. 그림 유튜버 유야아울입니다. 입체적인 형태를 한번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요. 제일 윗면이 밝은 면,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명암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선만 있었을 때는 이게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지지 않는데 빛의 방향을 정하고 명암까지 넣어주시게 되면 이것은 입체적인 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제일 밝은 면, 톤이 깔리겠죠. 그리고 빛이 이렇게 받으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표현해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선이 말입니다. 입시미술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입시미술 아니고요. 사실주의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입시미술이라고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취미미술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평가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요.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필압 조절해서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압 조절로 이렇게 밝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 연습을 하시라고 했는데 연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여기 구에다가 담고 있죠. 대략적으로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가 제일 밝고 그림자 이쪽 아래쪽이 조금 어두울 것이고 여기 완전한 가장자리 부분은 바닥면의 반사광 때문에 좀 밝을 것이다. 반사광. 그래서 밝게 표현됐고 그림자는 이렇게 닿여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갈수록 연하게 연해집니다. 이렇게 그려서 구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런 사각형 형태의 입체적 도형은요. 먼저 윗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비슷한 길이로 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입체적인 형태가 되죠. 지금 이 선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 저쪽 면들에서 그려준 거고요. 또 만약에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하면 윗면이 제일 밝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면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 두 번째 톤이 될 거고요. 여기가 빛에 바로 반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곳이 제일 어두운 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명암 넣을 때는 선을 한쪽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교차시키면서 중첩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둡게 하려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중첩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긋고 두 번째는 사선을 긋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고요. 빛이 이쪽에서 올 때 이쪽이 딱 그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둡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바로 꺾이는 지점인 이곳이 제일 어둡고요. 점점점 내려가면서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육면체를 그렸고요. 기둥도 윗면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네,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적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둥을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온다 했을 때 이쪽이 가장 어두울 것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이 형태가 입체적인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아주 잘 그린 극사실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입체적인 형태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형태를 먼저 또 한번 그려보냐면요. 결국에는 모든 사물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주전자도 지난번에 그려봤잖아요. 주전자 같은 경우에 윗면이 이렇게 있고 윗면은 좀 작잖아요. 근데 주전자가 아랫면으로 가면 좀 크잖아요. 그러면 큰 원을 밑에 그려요. 그러고 이 선들을 연결해줘요. 그러면 주전자의 큰 형태가 지금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지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주둥이가 있죠. 물이 나오는 주둥이가 있고 여기 몸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그려주고 이 연결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또 있죠. 뚜껑도 약간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주고 또 위에 뚜껑도 이렇게 두 개를 원을 그려서 연결해주면 그렇게 하면 손잡이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연결된 손잡이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 뼈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한 겹 더 이렇게 손잡이가 덧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덧대어진 더 두꺼운 선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제가 주전자나 찻잔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주전자나 컵을 많이 그리게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려서. 이렇게 하면 주전자의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기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같은 넓이, 윗면이랑 아랫면이 같은 넓이인데 이 주전자 같은 경우는 윗면은 좀 작고 아랫면은 큰 중심선을 긋고 그리면 더 편하겠죠. 좀 더 큰 형태의, 그리고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주전자 아래통이 그려지는 거고, 이것도 약간 주둥이도 옆으로 돼 있고 몸통이, 주전자 몸통에 연결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면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그죠? 근데 측면에 붙은 걸 그렸기 때문에, 측면이니까 옆에서 보기 때문에 눈높이가 얘랑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기 때문에 이 폭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이 배치가 되고 이것들을 연결해 주게 되면 주전자의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전자 뚜껑도 윗면이 사실은 이런 식의 형태인 거죠. 볼록하게 솟아오른, 여기에 또 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들은 지우고 여기 위에 뚜껑이 또 뚜껑이 손잡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주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닫히는 부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예로 들어볼까요? 뭐 액자도 마찬가지예요. 액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놓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겠죠? 근데 약간이라도 위에서 보면 이 입체감이 있으니까 정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위에서 보면 여기 안쪽이 보이게 되겠죠? 여기는 윗면이 보이는 거고요. 이게 액자가 되겠죠? 정면에서 본 액자고 약간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가 그때 배운 투시법처럼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그러면 또 지금 여기가 약간 밑에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본 거잖아요. 아래면 이렇게 돼 있고 액자가 이렇게 보일 리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전광판으로 바꿀까요? 전광판. 네. 그렇다면 또 안쪽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두께감이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역시 자료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계정에서 찾은 이미지 자료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릴 게 3가지나 있어요. 덩어리로.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있다고 봤을 때. 자, 중간 중심선을 그래도 그어볼까요? 아랫면 원 보이시죠? 아랫면 원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원, 얘보다 지금 보여지는 폭이 좁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선이 얘 좀 올라왔으니까, 얘는 더 아래쪽에 있고 올라왔으니까 얘는 더 납작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이거보다는 이 둘 사이의 원이잖아요. 자, 그리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연결을 시켜요. 여기 중심부랑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위에 화분이 지금 놓여있죠? 화분 아랫부분 투시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밑에 면을 위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랫부분 아랫부분 원, 그리고 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리고 중심선을 그어서 하시려면 그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또 그것보다 큰 원이잖아요. 그것보다 큰 원을 타원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연결. 이렇게 하면 화분이 그려졌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나뭇잎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얼추 비슷하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요.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리고 여기도 책이 놓여 있잖아요. 투시를 하세요. 아랫면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세로선이 있죠? 그어주시고요. 지금 아랫면에서 그어줘요. 근데 지금 크게 그렸네요, 책을. 그럼 이걸 좀 더 커진다고 수정을 하면서, 자, 아랫면, 자, 이것도 비슷한 높이로 그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별 차이는 없지만 이 위에 책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걸 관찰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윗면에 놓여있는 책을 마저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연장선을 쭉 그어보세요. 이거랑 평행하게 긋는 거죠. 이 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선이 형태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놓여있는 이 주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원을 그려주고요. 중심선을 그어주고, 또 이건 그냥 같은 폭의 원 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로로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 손잡이가 있죠?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연꽃 모양인가 봐요. 이쁘다, 그죠? 이렇게 그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두께를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나름 비슷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고,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고불고불하게 살려주고요. 그리고 이 두께감 여기 약간 아래쪽에 한 번 더 그려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밑에도 두께감을 살려서 약간 양쪽으로 넓게 그려주고요. 이 선도 두께감을 살려서 양쪽으로 조금 넓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랫면도 이렇게 한 다음에 두께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냐면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뭘 그렸는지는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렸으니까 자, 다시 펜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연필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스테이들러에서 나오는 피그먼트 라이너가 있어요. 이거는 지우기질을 해도 이 펜이 번지지 않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펜으로 이렇게 라인 따서 지우개질 하다가 선이 다 번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안 번지니까 그거 아시고 여러분도 이걸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께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0.05부터 0.8까지 있는데 0.2 정도로 해볼까요? 그림이 작기 때문에 선 두께를 한번 그려보면 알아요. 이것도 두껍네요. 그러면 0.1로 해볼게요. 자, 0.1로 이 그림을 따면 됩니다. 먼저 자, 앞에 있는 걸 먼저 그려야겠죠? 이 잎은 길쭉길쭉한 이런 화분인데요.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분이다라만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잎도 자세히 그리고 싶은 분들은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마음대로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윗면을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고 약간의 두께가 있거든요. 두께를 이렇게 주고 선이 좀 지글지글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깔끔하게 선을 일자 직선을 잘 못 긋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두께감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완성이 됐죠.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윗면을, 근데 이게 윗면이 윗면 이런 식으로 화분에 물 주는 이게 화분에 물 주는 용도인가 봐요. 와, 너무 이쁜데 제가 그림이 이쁜 게 아니라 실제 그 상품이 이쁘다고요.
선이 아주 구불구불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책을 이제 또 그려야 됩니다. 저는 절대 사실주의로 못 그립니다. 선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위에 잎사귀 모양도 이런 식으로 두께감 이렇게 살려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이고 두께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연꽃 모양의 무늬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걸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우시게 되면 형태만 남게 되죠. 지금 안 그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뭇잎 무늬 같은 것도 살려주고 그림자 부분 한 번 더 짚어주고 묘사할 부분을 조금 더 묘사해 주세요. 이런 선은 그냥 자유롭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이 부분 실수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피그먼트,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로 이렇게 형태를 따시고 그 위에 이제 색연필이든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채색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형태 그리기, 사물 그리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인체 골격 그리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